예, 이번 강좌는 SQL 서버 파트 3가 되겠고요. 파트 3에서는 파트 1, 2에서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 개체라든가 즉 트리거 같은 개체와 그리고 커서 기능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원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인증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인증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3의 첫 번째 학습하게 될 부분은요. 커서 영역이 되겠습니다. 커서. 이제 이 커서에 대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원하는 데이터를 상세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커스의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커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쿼리문을 날리게 되면 이제 단일 행 값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여러 개의 행에 어떤 그런 값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집합의 형태로 해서 일단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테이블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결과값을 가져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결과 셋 단위로 해서 즉 집합 결과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 집합으로 일단 가져오는 경우에 그 결과 집합에 있는 내용을 행 단위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커스의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커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 처리를 했던 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파일 처리에 시에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런 파일 포인트와 같은 그런 동작을 하는 기능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커서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원하는 그 결과값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쿼리문을 이용해서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이 커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서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파일에 대한 그 파일 처리 예, 그 파일 처리에 사용되는 그런 파일 폰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아, 이해하기가 이제 좋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이 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텍스트 파일에는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쭉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한 파일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자를 통해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텍스트 파일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 각각의 필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텍스트 파일들로 어떤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구분자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레코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한 명의 어떤 개인 정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개인 정보는 자 이와 같이 역시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값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딱 있으면 파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제 뭐 헤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파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어, 부분이 이제 BOF라고 그럽니다. Begin of File, BOF 이렇게 이제 보통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파일의 끝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EOF라고 합니다. EOF, End of File.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해당 그 파일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 파일의 시작 부분에 BOF와 엔드오프 이렇게 끝 파일의 끝을 알려주는 엔드오프와 BOF 시작을 알리는 BOF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파일에 해당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일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일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일단 어, 여러분들이 파일을 사용해서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러한 구조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 자, 개발을 하셨던 분이라면 파일 쪽에 관련돼서 개발을 하셨던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파일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일단 오픈을 하게 되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 포인터를 위치를 시켜주는데 파일의 가장 첫 부분은 BOF 이렇게 파일 포인터가 딱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파일 포인터를 이렇게 밑으로 옮겨놔야 되죠. 그렇죠? 파일 포인터를 이렇게 김으로 딱 위치를 시켜주고요. 또 2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라인에 이렇게 포인터를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일종의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코드를 읽어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파일 end of 그쵸? 파일의 위치를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을 전부 다 읽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와 같이 이제 실제는 파일의 그 해당 레코드를 읽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 처리를 해서 해당 데이터를 쭉 읽어오고요. 그리고 EOF를 만나게 되면 해당 파일은 모두 다 읽은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읽은 데이터들을 이제 모두 처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일 해당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읽어오고 또는 그 파일 위치에다 또 어떤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자주는 그런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일 포인터가 한번 읽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딱딱 이동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파일 포인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 모두 다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클로즈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파일을 열어서 그 해당 파일을 읽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과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서입니다. 커서. 따라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어떤 그 해당 여러 개의 로우 행 값들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로우 행들을 갖다가 행 단위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커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순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연 것처럼 커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커서를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 이제 해당 커서를 열기 위해서는 일단 커서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일단 선언 동작이 필요합니다. 해당 커서를 커서 선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선언했으면 그 커서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를 열어줍니다. 커서를 열기 작업이 필요해요. 커서 오픈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커서가 뭐냐면 그렇다면 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로우를 커리한 결과 셋이 있겠죠. 결과 셋. 이러한 결과 셋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 커서라고 하는 일종의 메모리 공간과 같은 어떤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 결과 셋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그 커서를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면 그 메모리 공간이 하나가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커서를 어, 열어줍니다. 일단 이 가져오는 과정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커서를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서 그 결과 셋이 이런 커서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커서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커서에서 데이터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가져와서 뭐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패치라고 그래요. 패치 작업. 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치. 그래서 커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패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데이터를 또 알아서 처리를 하겠죠.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커서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를 닫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커서를 다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커서를 어, 해제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서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패치 빼와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 사용했으면 커서를 클로스를 해줍니다. 일단 커서를 열었으면 커서는 닫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커서에 선언했던 커서를 갖다가 해제하는 이와 같은 순서로 커서를 갖다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예요. 기본적인 순서요. 그렇다면 이제 이 커서는 커서를 열게 되면요, 이제 해당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안에 파일 포인터가 있듯이 역시 커서도 그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이 포인터는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 하나의 로우를 읽고 오게 되면 그 로우를 하나하나씩 읽고서 다음으로 위치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커서를 포인터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커서의 옵션에 대해 일단 구문 형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를 선언했을 때 어떤 그 선언 방법, 구문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구문 형식에는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옵션들도 몇 가지 좀 다뤄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커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QL 서버를 좀 실행을 해서요.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을 일단 하나 작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문 형식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서의 구문 형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의 선언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커서의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declar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서명을 적어줍니다. 커서명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해당 그 커서를 선언할 때는 그 결과셋을 그 어떤 행 단위의 여러 결과셋을 갖다가 다 다루기 위한 커서를 선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시고 가져오기 위한 커리문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커리문. 따라서 select 해주시면 되겠죠. select 문을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select 문을 이와 같이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 커서를 선언하게 되는 형식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커서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커서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커서를 선언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한 옵션들은 좀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커서를 이용을 할 때 뭐 로컬이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그런 또는 커서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커서의 포인터죠. 커서의 포인터를 위에서부터 시작행부터 끝행으로 차근차근 커서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자유자재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커서의 내용이 즉 우리가 가져온 커서의 내용을 결과 셋이 되겠죠. 그 결과 셋을 그 결과 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실제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갖다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 옵션을 줘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설명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는 옵션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커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커서를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샘플DB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스 또는 직접 이렇게 이제 메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서 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클레어 그리고 커서를 우선 선을 하겠습니다. 선을 해주시는데 인플로이 커서를 만들게요. 그래서 emp 언더바 커서로 이렇게 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커서가 일단 옵션이 있었는데 뭐 글로벌인지 아니면 로컬인지에 대한 그런 선언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커서의 그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글로벌 형태로 해서 전역 커서로 일단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결과 셋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이때 사용하는 것이 포문이라고 해서 포로 가는 키워드를 이용하죠. 다음 결과 셋을 위한 커서다 라는 의미죠. 그쵸? 여기에서는 인플로이 탭을 이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인플로이 탭을 이용을 하고 그 인플로이 탭에서 셀러리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인플로이 탭에서 급여에 관련된 결과셋을 가져와서 그 셀러리에 대한 그 셀러리를 다루기 위한 그러한 그 커서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플로이 테이블의 그 셀러리 행, 그렇죠? 셀러리 행 집합을 가져오는 그러한 가져온 그러한 커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커서를 만들게 되면 커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언을 하게 되면 커서를 열어야 되겠죠. 따라서 오픈을 해줍니다. 오픈하기 위한 커서명을 적어줘야 되겠죠. 오픈 emp 언더바 커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패치 작업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먼저 변수를 좀 선언을 해볼게요. 디클레어 해주시고요. 자, 변수는 셀러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셀러리는 인트용으로 데이터 형식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각각 그 종업원에 대한 사원에 대한 그 급여를 가져오는데 사원이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명의 사원이 사원에 대한 내용인지를 갖다 체크하기 위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도 역시 이와 같이 int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다가 0이라는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급여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디클레어 해주시고요. 총 급여를 나타내는 그런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역시 0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전체 급여 급여 합계 총 급여 총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결과 집합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커서가 지금 이러한 그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mp 언더바 커서에서요. 그렇다면 이걸 빼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끄집어 내오는 과정을 우리는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자, 결과셋에서 즉 커서가 되겠죠. 이 커서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당 커서가 갖고 있는 결과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커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 데이터를 꺼내오는 과정, 이게 좀 표현이 꺼내오는 것을 패치라고 한다.
그래서 패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ext from 해당 커서에서 가져와야 되니까요. 이 커서 명이 지금 emp 언더바 커서죠. emp 언더바 커서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걸 근데 해당 커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끄집어 오는데 여기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러리라고 하는 필드에 그쵸? 셀러리라고 하는 필드에 뭐 데이터를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300, 500 이렇게 가져오겠죠. 쭉쭉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커서가 처음에는 이렇게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렇죠? 넥스를 만나게 되면 하나하나씩 첫 번째 셀러리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넥스트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는 다음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즉 다음 로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 와서 그 값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into 어디로 여기서 셀러리라고 하는 변수에 넣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요. 따라서 첫 번째 로우 값을 이렇게 셀러리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 거죠. 그쵸? 이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 값이 있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화일문을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화일 반복문을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함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패치 함수가 있어요. 패치 함수. 요 패치에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 패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죠. 그래서 자, 요 패치 스테이터스 함수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끄집어온 내온 그 개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화일 반복문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begin, end 처리해서 화일문을 반복문으로 돌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et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카운터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1을 시켜주고요. set 이번에는 토트가 되겠죠. 플러스 이퀄 해당 토트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셀러리를 더해줘야 되겠죠. 셀러리 이와 같이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행을 읽어왔으니까 한 번 읽어오는 거죠.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이렇게 그대로 좀 카피를 해주시고요. 카피를 해주시고 다음 행을 또 읽어줘야 되죠. 이것은 이제 첫 행을 읽어주는 거고요. 패치 그 다음 행을 또 가져와서 셀러리에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읽어서 이제 계속 넣어주고요. 그렇다면 전체 합계를 구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구해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도록 해볼게요. 이 프린트를 하는데 종업원의 사원의 급여 총액 또는 평균 급여 뭐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사원의 급여 총액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원의 급여 총액 이 경우에는 해당 토트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트라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때 문자열로 더 처리를 해주니까 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캐스팅 해주시고요. 토트를 as 그 다음에 캐릭터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 정도로만 처리하면 되겠죠. 5 정도로 처리를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일단 사원의 총액을 구했고 그 다음에
평균 급여를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총액을 구했기 때문에. 자, 평균 급여. 사원의 평균 급여. 자, 요것은 이제 토탈과 그 다음에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토탈과 인원수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토탈 나누기 그 다음에 CNT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요것을 일단 나눈 금액을 역시 캐릭터형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형 변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해줘야 되죠. 자, 캐스팅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사원에 대한 평균 급여와 그 다음에 사원의 급여 총액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단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커서를 일단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클로스 처리를 해줍니다. 클로스 해주시고요. 커서 명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언더바 emp 언더바 커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것이 할당한 커서를 갖다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allocate라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deallocate. allocate는 할당하다라고는 의미죠. 그래서 deallocate 해주시고요. emp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전체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처리를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게 좀 처리를 하고요. 자,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죠. 자,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자, 프린트 결과가 나오질 않았네요. 자, 이 경우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자, 제가 보니까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널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널 값은 연산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인플로이 1을 좀 볼까요? 인플로이 1 같은 경우에는 200개인 편집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요 널 값이 쭉 셀러리에 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mp2를 좀 볼까요? 역시 널 값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employee 테이블에 널 값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delete 해주시고요. employee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지워주시는데요. salary is null인 것들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행이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declare에서 커서가 이미 열려 있었답니다.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닫아주고 emp 클로즈 처리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자, 이렇게 되면 사원급여 총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원의 평균 급여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커스의 어떤 기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그 커스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